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해편 신규 코너입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퇴근길에 만나는 사이언스, 한 주간의 과학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퇴근길 과학 감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첫 시간이니까. 예,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될과학이라는 과학 유튜브에 참여하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라고 합니다. 예, 궤도 본인이 직접 지은 겁니까? 궤도라는 이름은 제가 전공을 인공위성 궤도를 해서 그래서 네, 활동하는 이름으로 지금 궤도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예. 이 코너명을 이제 제가 지었는데 예. 사실 저희 팬분들께서 이제 뭐 감성에다가 이제 궤도를 섞어서 갬성이라고 해주셨는데 이 뜻을 좀 여쭤봤더니 뭐 과학에 대한 애정, 뭐 인류의 사랑, 리더십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갬성이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튜브에 활동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튜브 제가 지금 한번 들어가서 보게. 안 될 과학입니다. 안 될 과학. 예, 이게 원래 시작할 때는 예. 그 과학 콘텐츠다 보니까 잘 안 될 것 같아서 예. 안 될 과학이라고 지었는데 예.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과학이 됐죠. 구독자가 상당하네요. 37만 명이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그러게요. 네, 저희도 놀라고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은 조회수는 290만 원을 기록했는데, 엄청나군요. 양자역학인데, 예. 예, 언젠가 다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예. 제가 늘 모르는 게 없다고 자랑하고 다니는데, 자의 지식에 대해서. 예. 과학만 모릅니다. 정말요? 예, 전혀 모릅니다. 예, 제가 백업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저도 배우는 입장으로 한번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 궤도가 준비한 과학 이야기는 어떤 겁니까? 예, 오늘 준비한 거는 저희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 창정 5호 B라는 중국의 로켓이 지난 9일 오전에 몰디브 서쪽 해상에 추락을 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예. 이 걱정이 좀 많았어요. 예. 만일 내륙으로 떨어지면 어떡하느냐. 맞아요. 우리나라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예, 그러니까. 네네네.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어디 다행스럽게 바다에 떨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창정 5호 B 같은 로켓이 왜 추락하느냐. 처음 있는 일 같던데. 이게 사실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우주에 굉장히 많은 우주 물체들이 있는데 예. 그중에서 이런 로켓 같은 경우는 목표 궤도에 도달을 못했거나 예. 아니면은 뭐 가는 중에 고장이 났다던가 이러면 통제 불능이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창정 5호 B 같은 경우는 텐허 모듈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성공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중국의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입니다. 어허. 이 모듈을 안착시키는 성공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궤도를 낮춰가지고 고도를 낮춰서 바다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예? 갑자기 375km 상공부터 갑자기 궤도 운동을 하면서 고도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대기권 재진입을 하게 되는데 과연 어디로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예. 이게 그러면 로켓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니까 예. 초정밀 과학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중국이 이거를 성공했다고 했습니다만 이런 일도 벌어진다. 근데 이게 다른 국가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나 보네요.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원래는 일단은 지구에 있는 바다가 70%이기 때문에 육지가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70%의 확률로 바다에 떨어질 거고 30%에도 인류 문명이 살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79년에 미국의 우주정거장 스카이랩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당연히 바다로 떨어질 까 예측했고 과학자들이 예측한 거는 대기권에서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주 서부에 떨어집니다. 다행히 거기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 놀랍게도 어쨌거나 땅에 떨어질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예. 그래서 현재까지 인명피해가 없긴 한데 그렇다고 앞으로도 없을 것인가. 이것을 보장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든 사례였고요. 예, 그리고 특히나 과거에 2012년도에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데 포보스 그룬트라는 러시아 탐사선이 또 지구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통제 불능에 빠져서. 근데 이때 이 포보스 그룬트 탐사선의 무게가 13.2톤이었는데 이번에는 발사 무게가 22톤에
잔해 무게가 18톤이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무거운 녀석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밀집 지역에 떨어지면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될까요? 와, 그거는 뭐 이 중량에 따라 완전히 다른데요. 예. 보통 로켓이 부서지면서 떨어지게 되면은 큰 덩어리는 한 500kg짜리도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이 잔해물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거의 한두 시간밖에 안 걸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도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긴 한데,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불타 없어질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대부분. 이렇게 잔해가 떨어질까요, 그럴 때? 그렇죠. 대부분은 불타 없어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일반적으로 얼음 덩어리나 뭐 이런 애들 우주에서 들어온 애들은 대부분 타서 없어집니다. 예. 뭐 수십만 톤이 떨어져요. 하루에도. 아, 예. 그런데 얘네들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로켓입니다. 예. 이 말은 뭐냐면 물론 들어갈 때 나올 때 좀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대기권의 이 마찰을 견딜 수 있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설계가.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잖아요. 예. 그러니까 들어올 때도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자연 물체보다는 좀 비교적 잘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예. 근데 이번에도 추락한다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예. 어디 추락할 것인가를 두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예.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나라마다 다 쓰는 툴이 다르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1년도부터 독일의 렌트겐 위성이 이제 추락을 했었어요. 이때. 예. 이때부터 한국천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위성 추락 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독자적인 우리의 기술로 궤도를 계산을 하고 또 뭐 일본의 작사, 유럽의 이사, 뭐 미국의 예. 나사 이런 곳이 각각 이제 다 계산을 하는데 예.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쓰는 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근데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한국천문연이 계산을 했고 사실 고도 120km 밑으로 떨어지면 대기의 변수가 너무 많아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20km까지 오면 최종 예측이라고 보는데 이 지점까지 가는 게 굉장히 데이터도 많이 얻어야 되고 누적되는 정보를 통해서 계속 오차 범위를 줄이나 그 오차 범위가 거의 태평양을 가로지를 정도로 크죠. 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실 굉장히 빠르고 예측 가능성이 힘들다 이 말씀이네요. 어디로 떨어질지. 어렵지만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네, 예, 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뭐 각 나라마다 우주 정거장 또 이렇게 로켓 많이 쌓아 올리는데 예. 그만큼 쓰레기도 많겠습니다. 그러면 뭐 엄청 많죠. 최근 영화에도 나왔었는데. 예. 뭐 승리호라는 우주 쓰레기를 기반으로 한 영화도 있었고 예. 문제가 많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과거에 그런 위성들은 이제 어떻게 떨어질지 몰라요. 알 수가 없고 그냥 기다리는 건데 최근에 올라가는 위성들은 어떻게 얘를 떨어뜨릴 건지를 다 계획해서 올라갑니다. 수명이 더하면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도 과거에 텐군 같은 경우는 고도를 낮춰서 추락을 시켰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그런 기술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게 작동이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요즘에 올라가는 것들은 지구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아예 쌍곡선 궤도를 태워가지고 우주 밖으로 보내버리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예. 네, 아쉽게도 통제 불능이 되는 상황이 있었다. 예. 네. 그러면 그 쓰레기들이 지구 주위를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돌면서 점점 마찰에 의해서 고도가 낮아지고 있죠. 아하.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추락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게 문제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좀 아쉬운 게, 지금 다른 나라도 여러 차례 있었고, 우리나라만 해도 벌써 뭐 7, 8차례 이상 그 상황실을 운영했었는데, 이때도 항상 뭐 예를 들어 러시아다, 뭐 어느 나라다 하면은,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다. 우리가 정말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좀 공조를 요청한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걸 좀 찾아보고, 이거를 계속 계산하면서 우리가 좀 상황을 좀 이겨내보자. 이런 느낌이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이라는 분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때 우주 잔해물이 추락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무 당연한 거고 대기권에서 불타 없어질 거고 만약에 떨어져도 바다로 떨어질 거니까 별로 걱정 안 한다. 근데 이게 이러한 문제 상황을 발생시킨 나라가 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렇지만 아마 바다로 떨어지면 괜찮을 거다. 이런 건 가능한데 그러니까 방귀 껴놓고서 냄새도 별로 안 나는데 뭐 어때? 이런 거는 사실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태도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문제다. 있었고 그 만일 예. 내륙에 떨어져서 뭐 인명이 좀 사상자가 났다거나 예. 그럴 경우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상해야 된다 이런 국제 규범이 전혀 안 돼 있는 다 상태잖아요. 있죠. 있습니까? 네, 심지어 보험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행이네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뭐 아주 상용화돼 있지는 않고 그리고 보통 이런 미션들은 여러 나라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도 여러 나라가 하게 되는데 이번에 이 창정 5호 B 같은 경우는 중국의 독자적인 우주정거장 모듈이었습니다. 예. 로켓이었기 때문에 중국이 100% 보상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과학 이야기 첫 시간이었는데 제가 보통 우리 패널분들 오시면 유튜브 가지고 많이 놀립니다. 네. 구독자 수 적다고. 아, 그래요? 처음으로 저보다 구독자 수가 많은 분이 오셔서 제가 놀릴 수가 없네요. 구독자 몇 명이세요? 35만입니다.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알겠습니다. 예. 재밌는 오늘 과학 이야기. 다음 주에는 혹시 예고해 줄 수 있나요? 지금 몇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예. 아예 좀 흐름과 관련 없는 조금 깊이 있는 이론을 할지, 아니면 좀 이렇게 창정 5호처럼 시의성 있는 걸 할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퇴근길 과학 감성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했습니다. 키워드로 오늘의 뉴스를 풀어보는 오늘의 키워드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연결합니다.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만남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당초 예정보다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참석했던 사람과 조금 통화하면서 취재해봤는데요. 분위기는 괜찮았고 그리고 솔직하고 담백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김부겸 총리 인준 문제와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가 어쨌든 일단락된 뒤에 간담회가 진행됐기 때문에 서로 하고 싶었던 얘기 또 앞으로 좀 어떻게 당정청이 앞으로 이 여러 가지 국정 운영 과제를 해 나갈지 이런 것들은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대통령은 당정청 간 소통을 강조했는데 당 대표가 동의하지만 앞으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당을 중심으로 정책을 좀 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당이 좀 앞에 나서서 이 주도권을 좀 행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오늘 그 간담회에 참석했던 그 의원과 또 얘기를 하면서 취재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게 당이 민심과 좀 가까우니까 예. 그러니까 당이 청와대를 존중하면서 지금 보면은 공직사회 속에서 약간 좀 경직된 그런 정책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당이 좀 앞장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좀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이 앞장서면서 청와대 보고 따르라 이런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당정청이 미리 이런 정책적인 면이나 국정 과제에 대해서 조율하고 조정하면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언론에 대한 우려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9월 달에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니까 네. 당으로서는 결정난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정책을 피고 싶겠죠, 당연히. 아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야권 얘기도 좀 해보죠. 국민의힘은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중진 주자들과 초선급 주자들 사이에 신경전이 눈에 띄네요. 네, 이게 제가 맨 처음에는 영남당 갈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조명을 받았었는데요. 이젠 이게 좀 세대 갈등, 세대 신경전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30대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60대인 주호영 의원 사이에 신경전이 직접적으로 좀 벌어지고 있는데. 아저씨 논란도 있었고요. 네,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에베레스트 원정하려면 동네 뒷산만 다녀서 안 된다. 예.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데는 다녀보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했더니 이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나 초선 도전자인 김웅 의원 또 김은혜 의원도 당대표 출마 선언했는데 좀 겨냥하는 그런 모습을 좀 해석이 되고요. 경험이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전 최고위원은 803만 다니던 분들은 수락산과 북한산, 관악산 아래에서 칠하게 산에 도전하는 후배들 마음 이해 못한다 반박을 했는데 이 이른바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험지라고 할 수 있는 노원에서 서울 노원에서 출마했다가
떨어진 자신의 경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신은 편한 데서 국회의원 하지 않았냐? 뭐 이 얘기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에서 오갔더니 오늘 주호영 의원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윤여정 선생도 연세가 70이 넘었어도 이번에 상 받으셨다. 나이로 사람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주장까지 펼쳤는데 아마 이게 계속해서 이 당 대표 선거 기간 동안 신경전 또 어떻게 보면 뭐 전면전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번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 또 특히 초선에 대한 그러니까 젊은 이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좀 쉽게 해소가 되지 않고 아마 당대표 선거까지 전당대회까지 계속해서 좀 논란이 증폭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당대표 선거는 뜨거운데 최고위원 선거는 누가 나온지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네. 정말 누가 나오는지 모를 정도였는데 어제 이제 배현진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배현진 의원 혼자만 나왔나라고 했는데요. 원외 인사 2명이 지금 출마 선언한 상황이에요. 예. 원영섭 전 미래통합당 조직부총장, 또 천강정 경기도당 치과의사 네트워킹 위원장, 이 원외 인사 2명에 배현진 의원, 초선 의원 1명, 이렇게 3명만 출마했습니다. 예. 이원주 전 의원의 도전 가능성 이런 얘기도 들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후보 가뭄이라고 할 만큼 후보가 없는데 이게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민주당하고. 민주당은 뭐 초선도 있고 재선도 있고 3선도 있고 뭐 다양한 이 선수가 좀 출마해가지고 조화로운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이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에만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데 또 하나는 이게 약간 인플레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 초선들까지 다 이제 당대표에 도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아니 이왕 도전할 거 초선이지만 당대표에 도전하지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른바 이제 이 조혜진, 홍문표, 윤영석, 조호영, 조용태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당대표 선거에다 다 이제 집중하면서 내년 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용으로 얼굴 알리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김재원 전 의원도 최고위원 출마했다고 하는데 원외가 많이 출마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지난 총선보다 지난번 총선에 의석수를 많이 못 얻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 조금 두고 보고요. 박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종 기자였습니다.